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게 아직 좀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기분이 좀 딱히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이 온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게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는 투자자들도 좀 이 생각의 회로를 그에게 맞춰야 되나요? 그에게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그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저는 오늘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제는 그는 그로서 이제 완전히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 전략을 짤 때가 됐다. 내 길을 가라. 네. 네. 이제 그동안에 이번 주 정말 힘들으셨어요. 정말 힘든 한 주였고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한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모습들은 물론 이제 모든 게 항상 새롭죠. 네. 항상 새로운데 이러한 보면 희망의 트리거가 주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그래요?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정치적인 현상도 경제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떤 네. 뭐 우리가 뭐 그 항상 우리 과거 뭐 어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이미 권한은 경제계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신 대통령 우리 과거 대통령도 그런 분들도 있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관세를 하겠다 뭐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 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건 잘못하면 자칫하면 우리 다 죽겠는데 라고 하니까 저는 이번 주에 시장이 네. 강력하게 시위를 했다라고 봅니다. 시위를 한 그를 거야. 향한 예, 시위로. 그를 향한 네. 시위예요. 네가 관세 부과하지 우리 지수를 10% 떨어뜨릴 수도 네. 있어. 하루 이틀도 떨어뜨릴 수 있어. 근데 네가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지? 봐. 네가 지금 우리 말을 들었잖아. 그럼 우리 다 10% 올려줄게. 근데 지금 네가 그걸로 갖고 안 돼. 빨리 어쨌든 해서 관세를 끝내. 안 그러면 우리 또 떨어뜨릴 거야. 저는 그 시위를 했다라고 봐요. 저는 소장님 말에 조금 공감을 하는 네. 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사실 트럼프가 지금까지 괜찮아. 이건 어차피 돌아올 거야. 네. 긍정적일 거야 하면서 골프장 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구나 했던 게 네. 이제 얼마 전에 유예 발표하면서 폭등했다가 오늘은 또 중국 얘기를 하면서 폭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며칠 전에 SNS에 올렸잖아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네. 저는 이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고 읽었거든요. 그렇죠. 심리 상태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분이 입이 무거운데 본인도 알죠. 과거 네. 대통령 해보신 분이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테슬라를 사면서 이 차 네. 참 좋은 차다라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 테슬라가 안 팔린다라는 것을 증명한 네. 거라고 했잖아요. 네. 딱 똑같은 경우야.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아니 그거는 트럼프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알죠.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근데 버핏은 안 샀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버핏이 샀으면 시장이 바닥이구나라는 것들.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얘기했다라는 것은 제발 시장아 조금 좀 자제를 좀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표면을 보는 것은 일반적인 거지만 네. 과연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에다가 그 사람의 저의가 무엇이냐, 속내가 무엇이냐, 아니면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읽어낸다라면 그게 투자 인사이트죠. 오늘 이제 그걸 풀어드릴 텐데 네. 그 투자 인사이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네. 바뀔 수 있다. 조급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입국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조 기자님도 뭐 어렸을 때 친구분들하고 토닥토닥 싸움도 해봤지만 제일 무서운 친구가 그거잖아요. 내가 딱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욕을 하던 뭐 남자들 같은 경우 한 대 얻어쳤을 때 상대방이 거기 나가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솔직히 좀 싸우는 맛이 그쵸, 나는데 그쵸. 내가 때리거나 욕을 했는데 내가 표정 하나 안 변해. 그러면 내가 더 화나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거 내가 막 미치는 거죠. 지금 네. 트럼프 입장이 딱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무슨 갬블러도 아니고 네. 미국이 때리니까 바꾸 콜 우리 좀 더 바꾸 콜 해서 지금 84대 120
25가 된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145까지 했죠. 145까지 또 20% 또 네.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야 여기서 상대방이 좀 빨리 그만둬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네. 나타난다라고 보면 어찌 됐든 지금 현재 트럼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트럼프는 결국은 미국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지 관세로 또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제가 여기서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저는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그림이라고 해요. 네.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는데요. 아, 네네.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개구리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황새 목이 가늘잖아요. 황새 목을 확 쥐어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네버 기브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누가 황새고 누가 개구리예요? 지금 황새는 트럼프죠. 개구리는 중국이죠. 중국이고. 중국인데 탁 이렇게 휘어잡았을 때 어느 누가 입을 벌리거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먼저 물은 게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가 입을 벌려줘야만 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살아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다 알아요. 투자자들도 트럼프가 또 이랬다 왔다 갔다 할 건 네. 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열자마자 이런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생각보다는 짧게 갈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트럼프 임기 내내 이러진 않을 텐데 네. 언제까지 좀 보세요? 저는 그 시간이 빨라지는 게 왜 이제 생각보다 빨라질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뭐냐면 시장이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빨리 끝낸다라는 제가 읽어낸 거는 뭐냐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편 관세 10%로 낮춰줄게. 네. 니네 나한테 덤비지 마. 안 덤비면 75개국과 동시에 협상할 거야. 네. 동시에 협상하게 된다라면 이제부터 낮춰줄게. 중국처럼 덤비지만 않으면 관세 낮춰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뭐 네. 이민 문제가 됐던, 마약 문제가 됐던, 방위 부담이 됐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리쇼어링 정책이 됐던 네. 빨리빨리 들어줘. 그럼 우리 빨리 평화롭게 끝날 수 있어. 이거를 드러낸 사건이 이번 네. 주에 벌어진 거다.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네. 니네 딱 10%라고 일괄관세를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현재 지금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근데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트럼프는 시장이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시진핑은 시장이 흔들어도 시장을 눌러버리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쵸. 버틸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고난의 행군이 가능한 곳이 중국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길 수 있죠? 쫓기는 쪽은 트럼프다. 그렇죠. 저는 그렇기 속하는 건 때문에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이제 몇몇 희망의 트리거를 보게 된다라면 어제 이제 그런 그 짤이 돌았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조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이제 나는데 여기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이제 마이크를 우리가 이제 전화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딱 기대면서 네. 먼저 누가 전화할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구 전략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나온 게 H20 반도체는 중국 네. 수출 허용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툭 던져본 거예요. 던졌죠. 툭 던져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부부싸움 했는데 여보 하고 한번 불러본 거야.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겠죠. 중요한 반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명분을 찾아내게 된다라면 145% 어떻게 버텨냅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생각보다 가능하면 90일 유예를 줬기 때문에 우리 대선이 딱 그때가 맞물려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대선 때 아마 끝날 가능성도 저는 희망을 좀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든 정책에 대해서 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네. 그 중에 가장 최대 피해 기업 중 하나 애플을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싶은데 아니 무려 시총 1위를 잃었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엄청난 건데 이건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애플도 결국에는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늘 또 인도에서 또 공수도 해왔고 네, 그 뭐 사실 이게 비행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세 대분을 가지고 이제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뭐 반도체도 원래 1분기가 비수기지만 네. TSMC라든지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선취매가 있었다라는 네. 부분들이고 자동차도 1분기가 원래 비수기지만 잘 나왔어요. 네. 그런 건데 지금 현재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과연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짧아야 1년 더 걸리지 않아요? 1년 더 걸리고 두 가지 문제예요. 지금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만든 것을 네. 갖고 오게 되면 관세가 붙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붙으니까 일단 저가형으로 보면 $800짜리가 한 $1,100.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16 울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가 넘어간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폭스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폰 가격이 $800 받을 수 있을까요? 관세 부과 안 해도 안 해도 $2,000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싸울 때 네. 인질이 없어야 제대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인질들이 몇 개 있죠. 애플의 공장, 공장. 테슬라 공장 네. 이런 것들이 인질이 있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네.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네. 끌어들인 정책이 오히려 더 미국의 피해가 좀 적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했던 것들이 네. 왜 우리 세금을 쓰느냐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소비가 이뤄지면 환원 치환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것보다는 때리면 올 거다라고 네. 하는데 때리는데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조 기자님을 장난삼아 때렸는데 왜 제가 아플까요? 그렇죠. 조 기자님이 아파야 되는데 네. 조 기자님은 조금 뭐 살짝 스쳤네라는 네. 정도인데 아픈 건 때린 제가 아프니 트럼프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 국장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장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코스피도 네. 밀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내성이 좀 키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유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장 정도 수준이었다면 네.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밀렸어야 되겠죠. 사실 좀 겁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한 2% 밀렸고 네. 금요일 종가로 하이닉스가 한 1%대 밀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이 강했고 그렇죠. 방산이 강했고 조선은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예. 한 거가 이제 떴죠. 불을 예. 붙였고 그다음에 방사는 다음 카드다 이것이 올랐고 바이오 올랐고요. 네.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오르고 이제 뭐 또 이제 정치 계절이니까 정치 테마주들 올라갔는데 그거는 시총과는 그렇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쌀줄 만큼 싸졌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하락률이 제일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저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계속. 이게 정말 뭐 끝도 없이 하락했었던 건데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군다나 환율이 1,480원에서 1,450원으로 뚝 떨어지니까 30원이면 5%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5%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려고 한다.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았고 코스닥은 산 거에 이제 그 수치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좀 내성에 걸리고 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무엇이든지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금 길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그 시위를 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는 또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네. 컴퓨터 매매가 더 강한 부분들이라 다음 주는 좀 안정감 찾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신용 잔고가 이번 주에 급격히 줄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이틀 상간으로 나오는 건데 아마 오늘까지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 다음 주는 좀 희망을 좀 갖자. 제가 차영주가 그렇게 희망론자는 아니에요. 주시장에 저도 이제 댓글 그래? 보니까 네. 굉장히 시장을 좀 냉정히 보고 우리가 좀 필요하죠. 비판적인 네. 시각을 갖자라는 건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매몰돼 가지고 시장 안 된다, 국장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저는 좀 여유를 갖자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참에 네. 심리 안정을 위해서 좀 이제 미리 타격을 받는 느낌에서 네. 어쨌든 우리가 제일 큰 변수는 생각 못한 트럼프의 입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상하셨을 때 경제적으로, 네. 산업적으로도 네. 트럼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돌발 발언이라든지 사업 어떤 게 이제 앞으로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입에서 어떤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트럼프가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선관세 후협상. 네. 선관세 후협상. 지금 관세를 다 때려놨죠. 중국도 145% 관세를 때렸어요. 그리고 거래 기술이라는 트럼프의 책을 보면 네. 나는 성경 구절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건들지 않으면 내가 먼저 건들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군사 용어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군사 용어인데요. 전략이라는 건 목표죠. 네. 관세를 때려서
결국 그 관세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라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죠. 네. 그 전술이 관세죠. 그러니까 전략, 목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사상 주적은 누구다? 북한이다라는 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전술이 있어서 평화적 접근을 할 거냐, 군사적 접근을 할 거냐, 글로벌 접근을 할 거냐 이런 다양한 모양들 모델이 나오는 게 전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트럼프 입이 앞으로도 좀 더 과격해질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보다 더 과격해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래요? 그렇다면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줄 건 내주고 얻을 건 얻자. 네.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장 나오는 게 조선이라든지 LNG, 그다음에 이제 뭐 방위비,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협상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내주는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를 발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긍정적인 뉴스일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를 발주주겠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발주를 주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자기네 네. 이익을 발주해서 주면 굉장히 가격을 타이트하게 줄 거예요. 가격을 타이트하게 주면 우리는 과거 저가 수주의 그런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가 그 분야에 있어서 수혜주인지는 냉정히 따져보자. 반면 그렇네요. 네. 조선을 그렇게 내주면 무엇을 우리가 얻는 거지? 그러면 철강과 자동차 25% 관세했지. 이걸 낮춰줄 거고 보편 관세 10%를 5%를 낮춰주든지 네. 몇몇 항목만 남겨놓고 소고기를 내주고 방위비도 조금 놔주면 다시 우리는 FTA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우리가 수많은 생산 기지들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항고비는 넘겼다. 항고비는 넘었다. 항고비는 넘겼다. 그래서 트럼프가 더 과격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보다 정말 뭐 25% 관세를 50% 때린다라든지 방위 분담을 더 어마어마하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름대로 그래 네가 뭐 전 세계 대통령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전 세계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 우리는 액션을 도와줄게라는 정도지. 이제는 더 무서워서 떨겠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 네. 오늘 주식시장이 우리보다 더 빠졌어요. 그니까요. 네, 당혹스러운 건 일본이죠. 24% 그렇죠. 관세를 했는데 안 해줄 건 했는데 그럼 일본은 뭘 내주냐? 우리처럼 뚜렷한 걸 거기도 이제 LNG랑 조선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뭐 언급을 또 딱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우리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 우리 정도 수준, 대만도 우리 정도 수준. 그러면 나만 아프냐가 아니라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냐? 그럼 견딜만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너는 안 아프냐? 네. 왜 나만 아파? 이러는데 우리의 경쟁 국가가 같이 아프면 해볼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라든지 외국인들 네. 환율 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그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 강세보다는 네. 달러 약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우리 원화 강세 이런 걸로 나타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고 이 전방위적으로 사방에 놓여져 있어요. 영향을 미칠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뭐 중국 주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장이든 미장이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전략이 조금 달라져야 될까요? 일단 저는 오히려 그 지금 현재 미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리 정도. 보리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 오히려 저는 국내 네. 주식시장이 더 그 기회가 왔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조는 뭐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보다 진전되지 않는다라면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오늘도 자동차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25% 관세 부과가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5% 관세 부과가 확정된 건데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조선을 살래 자동차를 살래라고 하면 관세 정책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자동차 역발상으로. 역발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낮아질 거니까 조선을 네. 내줄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섹터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어떤 관세 거요? 부과를 안 한 게 있죠. 반도체. 해봤자 자기네가 당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 자기가 남는 게 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바이오 약값 올라가죠. 그렇죠.
전력 인프라. 이거 자기네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규모의 경제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하고 멕시코 뭐 몇몇 기업들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해봤자 자기네들이 힘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새 전략을 이용하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뭐 의료용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테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관세라면 네. 관세 무풍지대로 볼 수 있는 관세 무풍지대로 봤던 게 우리가 엔터 게임인데. 엔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이익들을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잘 못 나오는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차라리 그런 섹터로 보자.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변동성에도 좀 내성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좀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